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신에 관한 기록, 최초의 기록으로는 사마천 사기 영행열전이라는 겁니다. 영자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서 행자는 총애를 얻는다, 사랑을 얻는다, 귀여움을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권력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행열전입니다. 이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간신열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천 사기 때까지만 해도 이 간신들이 역사를 퇴보시키고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게 되는 역사 현상으로서까지는 사마천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와 또 그 전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재능은 없으면서 별다른 학식도 없으면서 오로지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권력자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잘 먹고 잘 살았던, 지나치게 그죠, 과분하게 사랑을 받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나중에 간신 현상을 진단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기록으로 좋은 훌륭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영행열전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담에 힘써 농사 짓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착하게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군주에게 잘 보이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헛말이 아니다. 여자만 색으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벼슬살이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 또 남자들도 그 짓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하거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미자의 행정은 후세 사람에게 영행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것으로 이로써 백세 뒤의 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영행 현상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자들이 주변에서 자기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역대 중국 정사와 역사책에는 간신전들이 마련됩니다. 그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간신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군주와 신하가 경계와 기감으로 삼게 했다. 송사에는 국가에 있어서 정의와 사악함의 변별은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악한 자는 칡넝쿨처럼 패거리가 있어 서로 감싸주고 쏘게야만 합니다. 군주가 이를 가릴 줄 알면 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려사 기록도 남아 있고요. 순자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제거해야 될 사악한 간신 5가지 유형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치자가 제거해야 될 인물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둑질을 하는 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보다 더 심각한 5 유형의 간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는 음음한 자. 둘째, 말의 사기성이 농후한 자. 그리고 달변인 자. 셋째,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센 자. 넷째, 뜻은 어리석으면서 지식만 많은 자. 다섯째, 비리를 저지르며 혜택만 누리는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권력자가 이 5가지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자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려사 간신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간신이 없었던 적은 없다. 군주가 현명하게 환하게 드러내야 내칠 수 있다. 군주가 그 술수에 빠지면 위기와 멸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드물었다. 해서 간신에게 빠지면은 위기와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말로 심각하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영행열전에서 남긴 간신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 때하고 해제 때, 그 아들 해제 때, 1대 황제하고 2대 황제 때 적과 괭이라는 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순종과 아첨으로 황제와 침식을 같이 할 만큼 총애를 받았다. 그러니까 황제하고 잠도 같이 자고 밥상도 같이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벼슬살이하는 낭과 시중들이 이자들이 적과 갱이 쓰고 다니는 준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또 이자들이 분칠을 하고 다녔대요. 얼굴에. 적과 갱이. 이거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뭘 암시하고 있냐 하면 동성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중국 기록들 가운데에는 이 젊은 남자들을 총애했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남총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들은 동성애 기록으로 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 갱도 동성애 기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게 준이라고 하는 이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 그리고 얼굴에 분을 칠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낭과 시중 같은 벼슬아치들도 준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얼굴에다가 분칠하고 다녔다. 그리고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공경들이 이자들을 연줄로 삼아가지고 이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마천이 짧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미 간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때는 등통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등통이라고 하는 자가 문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돈까지 찍어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인데 여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절벽을 기어오르는 꿈을 꿨어요. 이 절벽을 다 한 발만, 한 손만 뻗치면 절벽까지 이제 다 기어오르는데 이게 마지막 손을 뻗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웬 자가 누른 모자를 쓴 웬 자가 손을 뻗어가지고 문제를 절벽 위로 끌어올려 줬어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이 자의 이 옷을 이렇게 겨드랑이 밑을 보게 됐어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이게 옷이 손을 드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겨드랑이가 터져 있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누런 모자를 쓴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면 그 황두랑이라고 해가지고 황제의 배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황제가 이제 그 연못에 놀러 가면은 이렇게 배를 저어주는 사공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게 누런 모자를 쓰기 때문에 황두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배를 모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꿈속에. 그러니까 혹시나 닮은 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배를 모는 자들을 다 불러요.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비슷하게 닮은 자가 있길래 야, 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겨드랑이가 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등통입니다. 그래서 야, 꿈속에서 나를 절벽에서 나를 끌어올려준 자다 해서 귀여워합니다. 이뻐합니다. 그리고 어느 벼슬도 주고 그죠? 재물도 내리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문제가 병이 나가지고 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종기가 이 고름이 생기고 피고름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등통이 이 문제의 종기를 자기 입으로 직접 빨아서 피고름을 뱉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문제의 종기를 또 등통이 입으로 빨고 있는데 문제의 아들 태자, 나중에 경제가 됩니다. 태자가 문안을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인 문제가 이 태자인 나중에 경제가 되는 태자에게 야, 남도 내 몸에 난 종기를 저렇게 입으로 빠는데 너는 뭐하냐 아들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빨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종기를. 네가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면 효자라면 경제가 아들이 하는 수 없이 그저 인상을 쓰고 마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종기를 빱니다. 빠는데 이놈이 미운 거죠 이제. 그죠? 저 자식 때문에 괜히 종기 빨아가지고 나까지 종기를 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통을 미워합니다. 그러던 또 어느 하루 점쟁이가 궁궐에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점을 치고 관상을 보게 합니다. 문제가 호기심에서 등통도 한번 관상을 보게 해요. 얘도 한번 봐주라. 이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굶어 죽을 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상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굶어 죽을 팔자라니. 그래가지고 문제가 등통에게 특혜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구리 광산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구리를 주저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게 합니다. 이게 유명한 등통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 찍어내는데 뭐 굶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등통전이 천하의 유포가 돼가지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나쁜 화폐잖아요. 그죠? 질이 나쁜 화폐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간신들은 항상 그 권력자보다 먼저 죽어야지 행복한 삶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신들이 되게 오래 살아요. 되게 이제 권력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말년이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간신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경제가 이제 황제가 됐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등통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런데 경제가 태자 시절에 품었던 그 원한이 뒤끝이 남아가지고 그냥 안 놔둡니다. 기어코 등통을 찾아가지고 전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도 없이 땡전 한 입 없다라고 하는 일전불명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땡전 한 입도 없이 이 집 저 집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말년을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관상쟁이가 관상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이 모시던 무제 때는 한원과 이연연이라고 하는 이 두 자가 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이부인의 치맛바람을 타고 무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궁녀들하고 윤관을 하는 등 궁궐을 아주 엉망으로 어지럽힌 그런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하마천이 소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슬살이 하는 데에도 보면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총애를 이렇게 얻으면서 출세를 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